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론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부 인사의 개인적 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미래 전략과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생존 전략과도 맞물려 있으며 그 흐름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덩이를 움켜쥐고 뜨겁다고 말하는데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불덩이를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하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방법 역시 간단하다.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당의 부담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당내에서 이와 유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날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후보 또한 일각에서는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며 과거에 매몰되어 자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자해적 정치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윤 전 대통령을 조용히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춘 표현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기류는 후보 개인이나 소수 의견에 그치지 않고 일부 후보 캠프 내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캠프 관계자는 캠프 내에는 과거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즉,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선거에서의 생존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를 손절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신중론이 존재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한 반발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당 지도부 또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내 기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적 판단이나 대중적 인식과는 동떨어진 자신만의 정치적 승리를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며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중도층 및 무당층 유권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영남권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민감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선 시즌 중 이런 발언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 역시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정치사에서 이와 같은 전직 대통령과의 결별 과정은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 중 약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계기로 보수 진영은 바른정당 등으로 분화되는 등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나는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다라며 분명한 선긋기를 하였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 내 권력 재편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라는 정치적 오명을 쓰지는 않았고 퇴임 당시의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김두관 의원은 가장 큰 패배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였고 최입의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은 내로남불, 독선, 편가르기 등의 나쁜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후 당내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계로 넘어가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되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책을 추천하자 책 장사 그만하시고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일조한 문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신선 노름을 즐기는 것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당의 미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정권 교체 국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과 소속 정당 간에 일정한 거리 두기 또는 결별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파면당했거나 정권 말기 지지율 하락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 당은 생존을 위해 전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이 이미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당의 정체성 재정립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당내각 후보와 캠프가 보여줄 태도는 당의 미래뿐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향후 진로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론이 본격화되는 양상은 단순한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론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